QAD TQQQ로 돈 벌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통장 옆에 카드 빚이 같이 붙어있으면 그건 투자 아니라 두겹 레버리지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수익이 아니라 심장이 먼저 털립니다. 오늘은 투자 먼저냐 빚 먼저냐를 말장난 말고 계산으로 끝내겠습니다. 처음부터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내 빚 이자가 내가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빚은 확정 손실이고 투자는 불확정 수익입니다. 확정 손실을 들고 불확정 수익을 쫓는 건 수영하면서 주머니에 돌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버티는 것 같아도 결국 물이 찹니다. 특히 QAD TQQQ는 이미 레버리지를 한 번 더 얹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출과 카드빚이라는 현실 레버리지 위에서 굴리면 레버리지가 두 개가 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천재처럼 보이지만 가격이 꺾일 때는 시스템이 내 멱살을 잡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만기와 이자와 월 납입이 내 결정을 대신합니다. 빚이 사람을 망치는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빚이 있으면 생각이 짧아집니다. 이번 달, 다음 달만 보게 됩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기다림인데 빚은 기다림을 못하게 만듭니다. QAD TQQQ를 들고도 2주만 흔들리면 잠이 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품이 나쁜 게 아니라 내 포지션이 약한 겁니다. 약한 포지션에서 레버리지를 잡으면 시장이 아니라 내 멘탈이 먼저 청산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내 빚 이자는 낮고 시장은 장기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동시에 하면 이득이다. 그런데 그 말에는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장기라는 시간 동안 내 직장도 건강도 금리도 시장도 다 내 편이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대출 이자는 매달 확정적으로 나갑니다. 시장이 1년 쉬어가도 이자는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쉬어가는 구간에서 생각보다 많이 피곤해집니다. 옆으로 기어도 손실이 누적되는 구간이 생기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 시간을 빚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좋은 상품도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단순합니다. 첫째, 연 10% 이상 이자, 카드 리볼빙, 현금 서비스, 고금리 신용대출이 있으면 투자보다 빚이 먼저입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라 응급입니다. 투자로 연 10%, 25%를 꾸준히 확정으로 먹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금리 빚은 그 손실을 매일 확정으로 먹입니다. 빚부터 갚는 순간 그 이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수익률로 바뀝니다. 위험도 0에 가깝고 변동도 없습니다. 둘째, 연 4% 이하의 주담대 같은 저금리 장기 대출은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빚을 무조건 악이라고 말하면 속은 편한데 현실은 더 정교합니다. 다만 QAD TQQQ를 하실 거면 저금리라도 안전장치를 먼저 깔아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금리라서 괜찮은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큰 자산을 들고 있으니 버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버퍼가 뭐냐? 딱 3개입니다. 첫 번째 버퍼, 비상금. 최소 3개월 생활비는 현금성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하락장에 현금이 없을 때 사람을 망칩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하락이 와도 팔지 않고 버틸 확률이 올라갑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하락이 오면 무조건 팔아야 할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 순간 QAD TQQQ는 투자에서 도박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버퍼, 월 현금 흐름. 매달 남는 돈이 일정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결국 심리 게임인데 월 납입이 빡빡하면 심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빚으로 빨려 들어가면 투자 계좌는 항상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한 계좌에서 레버리지를 잡으면 손절을 안 한다고 말해도 현실이 손절을 시킵니다. 세 번째 버퍼, 투자 룰. QAD TQQQ는 룰이 없으면 계좌가 흔들릴 때 사람이 먼저 흔들립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 추가 매수 기준, 현금 비중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뉴스 한 줄에 사고팔고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이에 적으시면 됩니다. 1점, 빚 목록을 적습니다. 원금, 금리, 남은 기간, 월 납입, 상환 방식. 이걸 적는 순간 공포가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로 바뀌면 통제가 됩니다. 2점, 금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제일 높은 금리부터 제거합니다. 특히 카드, 리볼빙, 마이너스 통장 중 고금리 구간은 무조건 먼저 끊습니다. 3점, 투자 계좌는 멈추는 게 아니라 최소 모드로 바꿉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단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금리 빚이 있으면 QAD TQQQ 신규 매수는 중단하고 대신 빚 상환에 돈을 몰아넣습니다. 다만 이미 들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할지는 손실 구간이냐 수익 구간이냐 그리고 비상금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팔아라가 아니라 무조건 빚부터 줄여라입니다.
4점 빚이 줄어들 때마다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빚 30% 정리, 비상금 3개월 확보. 2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분할로 QAD나 TQQQ를 고려하셔도 됩니다. 단 이때도 룰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QAD, TQQQ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 투자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단기 심리로 굴립니다. 레버리지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같은 자리로 돌아와도 계좌는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가격의 방향만 보는 게임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디는 구조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첫째, 매수는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할입니다. QAD, TQQQ는 분할이 생명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구조에 넣는 겁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완전히 0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폭락이 올 때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을 가릅니다. 현금이 있으면 폭락은 기회가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폭락은 공포가 됩니다. 공포는 실수를 부르고 실수는 손실을 확정으로 만듭니다. 셋째, 손절을 안 하겠다는 선언보다 강제 청산을 피하는 설계를 먼저 합니다. 강제 청산은 증권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이벤트가 강제 청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비, 갑자기 차 수리, 갑자기 이사, 갑자기 금리 상승. 이때 비상금과 낮은 부채 비율이 없으면 시장이 아니라 생활이 포지션을 던지게 만듭니다. 넷째, 빚이 있으면 레버리지 목표 수익을 낮춰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격적으로 굴려서 빨리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생각이 계좌를 태웁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 벌려는 마음이 클수록 빨리 잃습니다. QAD, TQQQ는 그걸 가장 잔인하게 증명합니다. 이제 현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점 카드비 1000만원, 연 15%. 이건 매년 150만원을 확정 손실로 내는 겁니다. 주식으로 연 15%를 확정으로, 그것도 매년 흔들림 없이 얻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으로 그걸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QAD, TQQQ가 아니라 카드비 상환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빚을 갚는 순간 내 계좌 수익률이 아니라 내 인생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잠이 돌아옵니다. 예시 2점 주담대 연 3%, 장기 대출, 월 납입이 감당 가능, 비상금 6개월, 안정적인 소득.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간다는 말은 레버리지를 풀로 가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QAD, TQQQ를 하더라도 비중을 조절하고 하락을 버틸 현금 흐름과 비상금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투자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추가 상환을 조금씩 하면서 내 부채 비율을 서서히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내 선택지가 남습니다. 예시 3점 마이너스 통장 5천만원, 금리가 변동, 최근 금리 상승 구간, 월 납입 압박. 이 상태에서 TQQQ를 들고 계시면 사실상 이중 레버리지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계좌가 흔들리고 금리가 오르면 현금 흐름이 흔들립니다. 두 개가 동시에 흔들리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먼저 부채의 변동성을 줄여야 합니다. 마통을 줄이는 순간 내 자산의 변동성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QAD, 그 다음에 TQQQ 순서가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럼 투자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회는 기회를 잡을 체력이 있을 때만 기회입니다. 빚이 많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올 때 겁이 나서 팔아야 합니다. 빚이 없거나 적으면 기회가 올 때 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부자들이 하락장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QAD, TQQQ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레버리지는 단기 성적표가 아니라 장기 생존 게임입니다. 생존을 결정하는 건 종목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부채가 적을수록 나는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복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빚이 내 잠을 뺏고 있다면 투자보다 빚이 먼저입니다. 빚이 내 선택지를 뺏고 있다면 투자보다 빚이 먼저입니다. 빚이 내 월급을 담보로 내 사고를 조종하고 있다면 투자보다 빚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빚이 낮고 비상금이 있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룰이 있다면 그때는 QAD, 그 다음 TQQQ를 구조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되려면 내 손에 있어야 합니다. 내 목에 걸려 있으면 그건 족쇄입니다. 많이들 이렇게도 고민하십니다. 회사가 주는 매칭이 있는 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추가로 얹어주는 돈이 있다면 그건 사실상 확정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고금리 빚이 심각하면 납입을 최소화하고 빚을 먼저 정리하는 쪽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내 멘탈이 버텨야 복리도 시작됩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하십니다. 빚 갚고 나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그런데 늦는 건 나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빚이 줄어드는 순간 내 투자 속도는 오히려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최대적은 하락이 아니라 중도 하차입니다. 빚이 중도 하차를 만듭니다. 빚을 없애면 중도 하차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QAD-TQQQ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약점을 확대하는 거울입니다. 부채가 많은 사람에게는 공포를 확대하고 현금 흐름이 약한 사람에게는 실수를 확대하고 룰이 없는 사람에게는 후회를 확대합니다. 반대로 부채가 적고 비상금이 있고 룰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리를 확대합니다. 같은 상품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사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계좌를 꾸미기 전에 내 인생의 구멍부터 막으시면 됩니다. 빚을 줄이고 비상금을 만들고 룰을 세우고 그 다음에 QLD, 그 다음에 TQQQ 이 순서만 지키셔도 투자 성적표가 아니라 삶의 성적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